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모르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임대차 3법은 세 가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요 정확한 것은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임대차 2법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임대차 2법은요 적용 법률이 두 개의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법 두 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차 2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임대인인 집주인과 임차인인 세입자가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전월세 신고제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전월세 신고제에 관련된 법률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개정된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벌써 14년 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모든 형태가 있는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해서 취득 시에는 실거래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서 파악된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확한 임대차에 대한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에 해결 기준이 없어서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신고 기간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가름 처리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월세 신고제에서 어떤 것들이 개정되는가 한번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소재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의 해제 계약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이라든가 또는 차임이죠, 월세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택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말 그대로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이렇게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한 것으로 확정일자를 신고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신고한 것으로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전월세 신고제는 공표일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 날 공포를 했지만 시행일자는 언제부터냐? 올해가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월세 상환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이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빨라지고 그리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 가구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 상환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에 차임 즉 월세가 되겠죠. 월세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에 일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일회하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그렇기 때문에 2년 플러스 2년이니까 4년이 되겠죠.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두 번째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이런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차임, 즉 월세 등의 증액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이면 5%가 되겠죠. 20분의 1 금액으로 하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바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도록 한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인 집주인과 임차인인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내용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계약의 갱신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자, 현재입니다. 현재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올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12월 10일부터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됩니다. 기간이 더 앞당겨졌죠.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날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니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갱신이 연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4년까지 더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 자, 여러분, 임대차 후 존속기간은 2+2년 해서 총 4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9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 집세를 연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을 연체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연장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을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돈을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합의가 되었다면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뭐 집세를 깎아주겠다든가 몇 개월분을 안 받겠다든가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바로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입니다. 즉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럴 때는 연장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연장 거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 파손이 도대체 어느 정도 파손인지 참 법률적으로 검토하기가 애매모호한데요. 자, 만약에 세입자가 수십만 원의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약간 흔적이 남았을 때 그게 과연 파손인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과실을 했는데 그 과실이 경과실이냐 아니면 중과실이 되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중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중과실로 불이 났어요. 이럴 때는 당연히 귀책사유가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역시 임차인의 중과실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말이죠, 장마가 일어나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집이 붕괴가 됐습니다. 완전히 주택이 멸실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의해서 그 주택이 철거되었다, 이런 경우.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어요.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수준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이때는 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든가 법원에다가 판단을 맡겨야 되겠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임대인의 건물이 노후되거나 훼손 또는 일부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역시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임대인이 말이죠, 임대인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라든가 직계 귀속, 자녀들을 포함해서 그 임대인 직접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 그러면 집주인이 살겠다 그러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아마 몇 년 뒤에는 이런 문제들로 많은 판례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9번째인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리고 임대차를 하기가 계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매달 통장으로 입금 시에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일이 다르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세가 밀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만약에 매월 10일 날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입금이 10일 날 되어 오다가 어느 달은 15일에 입금되고 어느 달은 20일에 입금되고 어느 달은 말일에 입금되고 어느 달은 입금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이런 질문인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갱신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이 없이 지내다가 자동적으로 갱신한 것이 바로 묵시의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의 요구가 아니기에 4년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명시적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년을 살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4년을 살았어요. 4년을 산 다음에 이번에는 명시적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년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묵시의 갱신과 명시의 갱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입자 입장에서요, 계약 만료일이 6월 1일인데 5월 31일에 2년을 더 살겠다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살 수가 없죠. 2개월 훨씬 전에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료일이 6월 1일이라면 그로부터 2개월 이전인 3월 말일쯤까지는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명시적 갱신입니다. 세입자들은 명시적 갱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2년을 더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